여러분들 빌라 물건 요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작년에 이제 물난리가 심하게 나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서울시에 20만 개에서 21만 개 정도의 반지하가 존재하고 있는지 처음 알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에 절반 50%를 차지한 그것도 다른 여러 구가 아니고요. 1등 구가 관악구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반지하 빌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투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반지하 빌라로 환골 탈태를 시켜서 수익이 되게 하는 방법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살짝 연상은 될 겁니다. 뭐 사무소로 만들면 되겠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네, 맞는데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거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거든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요. 자료만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합정역 근처에 위치한 그 백운 골든 빌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주변에는 이제 먹자 골목이 좀 형성돼 있고요.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쪽 라인 전체가 거의 다, 먹자 골목인, 곳입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은, 저희 배포 옥션이 예전에 오픈하고 나서 합정역에 여기 근처에 있었거든요.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여기가 사무소로 변경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우리 굿모닝 경미 식구들한테 알려주려고 갖고 왔는데 보세요. 이렇게 지금 모습인데요. 반지하 빌라 보이죠? 왼쪽에는 하얀 샤시가 보이고요. 오른쪽은 그냥 검은색입니다. 그죠? 근데요, 요 하얀 샤시가 변신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허, 짠.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죠? 하얀 샤시가 없어지고 약간 통창으로 바뀌었죠? 너무 뭔가요?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바뀌었죠? 예. 여기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무소로 변경을 했어요. 예, 이게 밤에 보면 이게 안에가 이제 환하게 보여가지고 잘 구조가 보이는데 원래 있었던 방 구조에 있던 벽들도 그러니까 어떤 그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부시면 안 되는 그런 것 말고는 좀 부셔가지고 개방감도 좀 더해주고요. 안에도 굉장히 겉에서 볼 때에도 사무소 용도로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사를 아주 잘했더라고요. 예, 이것도 그 샤시, 그 하얀 샤시가 약간 주택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걸 또 없애고 요렇게 통창으로 교체를 했죠. 예. 보통은 이쪽으로 이렇게 할 정도면 입구를 따로 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입구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요렇게 변신을 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주택으로 그냥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사무소로 변경해서 월세를 받는 게 주인 입장에서는 훨씬 수익화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익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게 또 좋을까요? 음, 그만큼 매매가도 더 높여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매도할 때에도 반지하 가지고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줄게요. 요거는 우리 사무실 쪽, 이거는 사무실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그런 물건인데요. 지금은 보면은 또 이 업체에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가 원래, 이 상가가 원래 어떤 상가였냐? 옛날의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갑자기 날라왔는데,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바로 차고지였습니다. 요거 느낌 알겠죠, 여러분? 옛날에 요 철문으로 이렇게 드르륵 약국 문 닫을 때도 드르륵 이거 샷다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드르륵 열어가지고 원래 차 주차하는 곳인데 이곳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짜잔 두둥. 아이고 옆으로 튕겨나가네요 자꾸. 요게 요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 여기 차가 이렇게 들어가다 반지하 약간 반지하 느낌. 천장도 높지 않았는데 요걸 그대로 높이는 공사를 따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반지하 느낌 계단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상가를 하나 입점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쪽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친하신 분인데 여기 수잔네 허브식당이라고 여기도 그냥 반지하였어요. 입구 계단 요렇게 그대로 살려가지고 예, 괜찮죠? 여러분 그대로 살려가지고 요 식당 아직도 있거든요. 여기 아직도 있어요. 지금 이제 막 넝쿨처럼 막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게 원래 뭐였냐? 요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한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그랬는데, 요런 이 담벼락 같은 거를 부셔주고 그러면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고 부시는 공사를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지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개방감 있게 잘 바꿨습니까? 요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잘 바꿨죠? 이렇게 다 부시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도 사선으로 주차하게 됨으로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까지도 가능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사함으로써 여기 식당 같은 거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여기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딱 뭘 눈여봐야 돼? 여기가 장사가 돼요. 이게 이제 오픈이 18년도에 했는데 자, 22년도 10월 볼까요? 지금도 장사하고 계시거든요.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업종이 바뀌긴 했는데 여기도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1층, 여기 반지하 여기 보이죠? 응? 이 반지하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상가 건물인데. 자, 그러면은 요런 것도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고 막 가건물에다 장난 아닌데 요런 거 매도해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얼마나 요리할 게 많습니까? 예, 느낌 알죠, 여러분? 느낌 아시죠? 자, 요번엔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완전 지하. 이 반지하도요,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한 절반만 잠긴 반지하가 있고, 진짜 완전히 잠긴 게 있고, 한 3분의 2 잠긴 게 있고, 한 5분의 1밖에 안 잠긴 게 있고, 다 다른데요? 어쨌든, 완전 옛날 건물입니다. 느낌 알겠죠, 여러분? 이게 당연히 주택이었어요. 주택이었는데, 통창으로 바꾸니까 그래도 좀 느낌 나죠? 예, 이 빨간 벽돌을 그대로 살렸는데 사실 외장재만 덮어도 깜짝같이 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변신했습니다. 이게 돈가스 집인데요. 돈가스 집인데 이게 원래 뭐였을까요? 이 동네가? 이거 봐봐요. 전부 다 곱창집이야 옆에. 이거 보여드릴까요? 좀 더? 이것도 반지하 봐봐요. 입구를 정면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통유리로 좀 이렇게 바꾸고 어 대수선이라 그러죠. 이걸 완전히 부시고 새로 짓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근데 이거는 통건물을 가졌을 때 얘기고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반지하만 낙찰받는다 그러면 그것만 그런 용도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게 나쁘지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거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랬던 데예요. 이랬던 데예요. 이랬던 데예요. 예, 아무리 이런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골목 근처에 이런 상권이 형성돼 있다면 충분히 변신을 시켜도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상권은요, 움직이고요. 사람들은 좀 더 새로운 곳을 선호하고 뭔가 항상 뉴페이스를 좋아합니다. 연예인들도 아무리 계속 활동하고 싶어도 뉴페이스들을 대중이 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이돌도 어때요? 5년, 10년 정도면은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정말 많이 활동해봐야 한 10년 정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주기가 더 빨라졌다고 하죠. 예,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홍대 상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홍대가 옛날에는 완전 메인이었습니다. 골목골목 할 것 없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었죠? 합정으로 상권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건너편인 연남동까지 퍼졌습니다. 근데요, 홍대 쪽에서 연남동까지 퍼지고 홍대에서 밑으로 합정까지 퍼지다가 합정 그 퍼진 부분에서 반대편 찾길 건너 쪽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쪽이요, 이쪽. 예, 그 YG라든지 이런데 건물 4, 5기 있는 그쪽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가 원래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동네가. 음. 한 블록 넘어가 볼까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아파트 주상복합이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이런 상가들이 생겼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2000 이제 10년 당시로 가볼까요? 자, 다시 한 골목 넘어갔을 뿐이에요. 이거 지금의 모습이나 이렇지 원래 이게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주택골목이었단 말이에요.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꿀 때에는 전체 파악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의 상황에서 바꿨을 때 우리가 유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잘 받는 것도 네. 그리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주거 밀집 지역인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뭐 장을 보러 가려고 그러면 편의점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5분은 걸어가야 돼. 그렇다 그러면 이런 골목에 있는 이런 1층 상가 여기 지금 뭐 PC방인가요?
요거 뭐가 하나 들어왔었네. 이게 이제 요거는 요쪽이 이제 먹자골목이나 여기 들어왔었네. 근데 이게 이제 요 안에까지 퍼질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근데 이 가게 아직도 있는데. 생고기집 이거 아직도 있어요. 여기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이 안에까지 퍼진 거예요. 안에까지. 지금의 모습 다시 돌려볼까요? 골목 넓이는 그대로인데 죄다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완전 지하인데 바뀌었네. 응?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는 알겠고 그러면은 주택을 이렇게 그냥 변경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자, 이 방법이 이제 신고와 허가라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건물을 짓고요. 우리가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이게 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1군부터 9군까지 9개 군이 나뉘어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것부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예의주시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맨 밑에 있을수록 뭐 그다지 그다지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밑에 있는 군에서 아래에 있는 군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점검하면서 할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신고만 해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요, 밑에서 위에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해되죠? 아, 뭔가 상위군이구나. 올라갈수록 이런 판단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지금 이 빌라를 근생으로 바꾸는 거는 어디에 속하죠? 바로 8번에서 7번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주거에서 근생으로 바꾸려고 하면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근생일 때 만약에 이거를 사무소인데 주택으로 바꾸려면 사무소는 주차장법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사이즈하고 지자체 어떤 그런 조례하고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무실 한 개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 0.5대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호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보통 통상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0.9대 정도가 필요해요. 거의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 세대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사무소인데 주택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주차장이라는 걸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허가이긴 하지만 사실은요. 주거에서 근생으로 바꾸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해되시죠? 근생에서 주거로 바꾸는 거를 신고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주차장이 굉장히 걸리는 문제예요. 주차장이. 네. 또 여러분들 오피스텔하고 생숙하고 또 주차장이 굉장히 다른 거 알죠? 생활용 숙박시설은 0.2대만 있어도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건이 굉장히 아유, 딴 데로 빠지지 말고. 자, 요걸로 넘어와서.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주거 업무 시설, 주택에서 여러분들이 근생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은 먼저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건축물 대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화조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화조. 왜 그러냐면 자, 주택으로 쓸 때에는 몇 명이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걸 세를 주려고 해.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주택을 쓸 때는 뭐 많아야 보통은 4명 정도가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밀집된 시간에 점심타임, 저녁타임에 뭐 20명, 40명, 50명이 왔다 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정화조가 감당이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정화조를 용량을 넓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1년에 한 번 청소할 거를 2번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내가 상가가 들어옴으로써 좀 더 또 다른 어떤 지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낼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위반 건축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반지하 같은 경우는 위반 건축물이 그냥 베란다 정도를 덮었거나
뭐 크게 이렇게 위반 사항이 많은 경우는 드뭅니다. 예, 보일러실을 덮었거나.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뜯어내고 나중에 허가 받을 때 그렇게 좀 잘 조치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이 면적을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음식업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소방법과 관련해서도 약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50제곱미터에서 66제곱미터를 넘게 되면 이제 비상구 계단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예? 화재 염려 때문에, 아니면 불연제 소재로 안에를 마감을 다 불연제 소재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한 공사 비용이 또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 모양 그대로, 여러분들이 집 모양 그대로 뭐 식당을 놓는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유명한 오래된 설렁탕 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유명한 고깃집 같은 데도 보면 그냥 가정집에서 큰 변화 없이 그냥 집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인테리어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개방감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많이들 내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때로는 뭐 이 건물을 지탱하지 않는 벽이면은 부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있어야 되는 기둥이면은 절대로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건축사에게 문의를 해서, 네, 문의를 해서, 요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리고 요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입찰을 들어가게 된다면 아주 좋은, 블루 오션 물건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요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어, 건축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잘 물어봐야 돼요. 그죠? 사실 그분들은 벌써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보면 알거든요. 예, 뭐 도면도 띄고 이것저것 좀 보면서 건축물 대장도 좀 확인하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물론 약간의 비용이 들죠. 뭐 내부 공사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 유리창도 뭐 여닫이문이 아니라 이렇게 통창으로 좀 사무실 느낌 나게, 또 상가 느낌 나게 또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바닥도 뭐 에폭시도 좀 깔아놓고 이렇게 하면 좋죠. 왜 카페 느낌 나게 이렇게 뭐 거뭇하기도 하면서 회색 빛깔, 뭐 흑색 빛깔도 나면서 이게 오일 바른 느낌, 그런 에폭시 바닥 느낌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주택 같은 경우는 바닥에 보일러가 이렇게 물줄기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무소 용도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자체 어떤 담당자의 재량화에 따라서 이거는 다 뜯어 공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는 그냥 놔두고, 예, 그렇게 쓰실 거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융통성 있는 부분들, 경험이 많은 건축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들어가지 말고, 자, 이 물건을 사무소나 근생, 자, 어떤 뭐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꼭 문의하시고 미리 확인하시고 낙찰을 받아서 요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 그걸 통해서 주변에 분명히 올 수 있을 만한 곳을 물건을 봐야지, 또 엉뚱하게 여기저기 그냥 아무 데나 받아가지고 나 여기서 할 거야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충분한 시세 조사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안전하게 나는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딜 가면 좋을까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데입니다. 자, 요런 데인데 만약에 옆에 오실이 만약에 일반 매물로 나오거나 경매로 나왔어. 근데 옆에는 벌써 용도 변경이 됐어. 자, 요거는 우리도, 예, 조금만 노력해도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구조물에 같은 너비에 같은 재질로 이렇게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요런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반지하여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사를 할 때 옆에 이런 물건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미리 좀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윈윈하는 거죠. 옆에 오실만 사무소가 아니라 우리 오실도 이런 용도로 쓰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쉽게 또 조사하면서 초보자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용도 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 이 반지하 빌라 사실은 애물단지입니다. 예,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반지하 빌라는 건설하지도 말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저께인가요?
아니, 한 달 전쯤이에요. 예, 한 달 전쯤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반지하를, LH에서, SH였죠. 예, 그쪽에서 이제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예, 말도 안 되게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그 접수된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는 뭐 5%인가?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때 저도 그거와 관련해서 아침 방송으로 여러분께 내용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그냥 탁상 공론적인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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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았어요. 좀 현실적인 제안을 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텐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그 반지하 빌라만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안 되고요. 전 세대원이 함께 합심해서 신청을 해야 된대. 아니, 그럼 누가 어떻게 합심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불만이 없는데 그걸 왜 팔아, 그거를. 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주 비현실적인 제안을 했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현재 반지하를 갖고 계신 분들, 낙찰받고 물난리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분들 전국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요번 기회에 제가 오늘 방송한 이 내용을 잘 한번 검토해 보면서, 때로는 정 안 되면 무인 점포 있죠. 예, 무인 점포 같은 거, 예, 여러분들이 그냥 운영해도 괜찮잖아요. 응? 만약에 임차도 안 맞춰주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고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라는 제안까지 한번 드려봅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반지하를 갖고 있으면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방향성의 현실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좀 매입 조건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강조 말씀까지 드려보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표떼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표떼님.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요. 경매사장님, 작년에 망원동, 연남동 패싱한 지하 빌라면 몇 개요? 그렇군요. 네, 내력벽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뭘 좀 아시네요. 내력벽을 얘기하셨어요. 자, 허가, 정화조, 위반건축, 비상구, 내력벽, 건축 설계사와 상담후 진행, 보랏빛 미서님, 내용, 요점 정리 잘 해주셨어요. 네. 봤다고 따니 참나 마리오 방구요. 그죠? 마리오 방구요. 맞아요. 네. 반지하의 변신은 무죄. 그러니까요. 네. 애물단지를 아름답게 변신. 네, 행복한 여행자님. 네. 에헤라 고야님. 돈 되는 반지하 잘 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파티룸도 좋을 듯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마미님. 네, 파티룸도 나쁘지 않은데요. 빌라에 있는 반지하는 안 됩니다. 빌라에 있는 반지하는 파티룸으로 왜 안 될까요? 예. 이게 빌라가 보통은 굉장히 두꺼운 어떤 그 시멘트를 발랐다거나 두꺼운 방한제를 썼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뭐 방음제를 썼다거나 반지하 빌라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안에 정말 두껍게 완전히 뭐 노래방 노래를 켜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나 반지하를 받아서 굳이 그런 비용까지 들여가지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죠. 차라리 상가 건물에 반지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죠? 왜요? 사람들은 파티룸을 주소로 내비로 찾아오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낙찰받아 가지 않는 그런 걸 하는 게 나아요. 빌라는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건물의 가치가 그쵸. 강씨 아저씨 많이 배웁니다. 다행이네요. 예, 좋습니다. 네. 소확행님, 맞아요.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한 말씀 주시니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신영규님, 오랜만에 뵙네요. 신영규님. 성수동도 몇 년 사이에 반지하가 가게로 엄청 바뀌었어요. 거봐요. 네, 성수동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업지역이었던 옛날 성수동이 아닙니다. 네, 성수동이 아닙니다. 진짜. 네. 그래요. 성수동 얘기 또 나중에 한번 하고요. 네. 빌라 요리사 멘토니, 빌라 요리사. 그렇죠. 예, 오늘은 내가 요리사, 바게티 요 생각이 나네. 그죠? 예, 오늘은 내가, 그게 그 선전이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 항상 상식을 배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 공법이다. 공법. 그쵸. 맞아요. 예. 어허. 네,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나누셨네요.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예, 어저께
통신상의 문제로 제가 어저께 너무 황당한데요. 요 방송을 준비했어요. 자료랑 이렇게 준비했는데 요걸 가지고 딱 하고서 목소리는 들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막 방송을 했어요. 화면 보여주면서. 왜냐면 화면만 보시면 되니까 어제 요 방송이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어머나 이미 스트리밍 종료가 끝났고 나 혼자 떠들고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어쨌든 일단 여러분 또 이게 생방송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다시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네, 오늘 화요일인데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어제 그제 뭐 계속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날씨만큼이나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의 모든 상황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시원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